이번 시간은 개항 후 멸치의 일본 수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산휘찬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1880년에서 1890년대 통계는 일본 어민이 본격적으로 멸치업에 나서기 이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1890년 이후 일본인은 한반도 남부에서 멸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보시는 통계는 기존의 재래식어법을 사용하는 조선의 어민이 일본과의 시장 통합에 어떻게 대응해서 변화해 나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위 통계를 통해 볼 때 비록 매년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멸치의 수출이 1876년 부산과 1880년 원산 개항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82년 대략 62만 근에서 1894년 대략 560만 근까지 약 12년간 9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인이 한반도에서 본격적인 멸치업에 뛰어들기 이전 통계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잡은 멸치가 일본으로 수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멸치업이 조선 어민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개항 이후 기존에 어획되던 멸치 중 상당량이 일본으로 수출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 수출이 조선의 멸치업을 자극해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점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1908년 일본인이 작성한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조선에서는 멸치를 날 생선인 채로 혹은 햇볕에 말려서 오로지 일상 요리의 용도로만 사용했지 비료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인이 비료용 호시카로 활발하게 매입하는 일이 속출해 조선인 또한 그 이익에 착안해 이 어업에 크게 힘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앞선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본래 조선에서 멸치는 전국적으로 소용되는 물고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인 보고를 인용하면 연안 부근 지역에서는 날것으로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0마리, 30마리씩 볏짚으로 엮어 볕에 말리거나 혹은 젓갈로 만들고 팔로는 잠옷 넓어 어떠한 한촌 벽지에서도 멸치를 볼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에서는 도저히 호시가에 비교할 수 없어 조선인이 어획한 것은 대개 호시가로 만들어 비료용으로 일본에게 매도하고 조선 내에서는 겨우 일부분만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본래 멸치는 조선에서 매우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생선이라고 과거 한촌 벽지에서도 먹었습니다. 그러나 개항 이후 일본의 식용 생선이 아니라 단가가 높은 비료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조선에서 소비하는 멸치의 양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던 동해산 멸치는 개항 이후로는 더 이상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용품이 아니라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조선 어민이 어획한 멸치는 일본에서 농업용 비료로 사용됩니다. 다른 한편 개항 이후 일본 어민이 한반도로 직접 들어와 멸치를 어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이 어획한 멸치도 비료가 아니라 일본인을 위한 다시용 재료로 수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인은 과거처럼 멸치를 소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반도에서는 동해, 서해, 남해 모두 멸치가 어획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멸치업은 서해, 동해, 남해에서 각기 상이한 기술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차이는 멸치의 회유 방식 및 자연지리적 조건의 지역적 차이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남해안 어장에서는 4월경 산란을 위해 남해안 연안 근처로 접근하는 대멸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됩니다. 남해안에서 산란을 마친 멸치는 동서해로 북상하는데 동해에서는 이를 5월 이후에 어획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북상하는 멸치뿐 아니라 북상했다가 남하하는 멸치를 가을에 어획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산란장이 형성되는 남해안에서는 이른 봄에 산란하러 들어오는 대멸을 어획한 뒤에 연안에서 부화해 성장한 치어들을 늦봄에서 여름에 걸쳐 어획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경남 통영거제 지방에서는 봄에 산란하는 대멸을 유자망으로 어획하고 여름, 가을철에는 권연망으로 치어를 어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영거제 지방에서는 젓갈이나 육수용에 사용하는 대멸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봄철 유자망 어업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여름철부터 가을철에 걸쳐 멸치볶음에 사용하는 다양한 멸치를 어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멸치의 회유 시기는 과거에도 비슷했습니다.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1893년 자료에는 강원 경북에서 음력 4월 초순부터 5월 중순까지,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경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 일본인 자료는 당시 강원도 멸치 어업 사항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에 따르면 일본인이나 일본인 수산조합이 멸치어업을 시도한 바 있으나 모두 실패했다. 모두 이 지역이 한인, 당시 조선인을 말하는 거죠. 조선인이 지혜망으로 잡아 풀밭의 산포에 건조하며 그것을 원산이나 부산으로 보내 일본인 상인에게 매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900년대까지 강원도가 멸치 비료의 최대 생산지였습니다. 멸치는 강원도 어민의 유일한 어획물로서 명태와 석수와 함께 한인의 3대 어획물이었습니다. 개항 이후 강원도의 멸치어업은 더욱 활성화되어 지혜망에 적당한 모래사장이면 모두 조선 어민들이 지혜망 장비를 설치해 놓아 일본인이 새로 들어갈 여지는 없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강원도의 멸치어업은 조선인의 손에 장악되어 있었기에 일본 어민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잠수기 어업 외에는 없었다라고 하며 이마저도 멸치 어기와 겹칠 경우 조선 어민과 어장을 놓고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남 남해안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경남 남해안의 멸치어업은 어획 대상이나 시기뿐 아니라 어획 방식도 달랐습니다. 먼저 거제 및 통영지방은 바위가 많아 모래해변이 발달한 동해안과는 달리 지혜망을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남해안에서는 일부 모래사장이 발달한 지역에서 지혜망을 사용했습니다만 대개 야간 횃불로 멸치를 유인해 그물로 떠내는 분기초망이나 분기부망어업이 발달했습니다. 분기초망은 앞서 강의에서 언급한 자산어부에 등장하는 어법입니다. 서남해 해역에서 이 어업의 역사적 유래가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기초망은 주로 대멸이 산란하기 위해 연안에 접근하는 봄철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한반도에 넘어온 일본인들은 추계 8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걸쳐, 즉 늦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경상도 진해만 및 거제도 주변 사량도, 욕지도 근해에서 멸치어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봄철 대멸이 산란한 알이 초여름에 부화해 성장한 1, 2촌 내외의 유어군, 작은 어린 멸치 떼였습니다. 일본인의 조선해 멸치어업은 한국 한반도에서의 멸치어업은 1882년 혹은 1879년경 히로시마현 어민들이 일종의 선망인 시바리망을 어업으로 도미를 잡다가 멸치가 많은 것을 목격하고 어구를 개량해 멸치를 어획하기 시작한 것이 효시라고 합니다. 이후 멸치 어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해 불과 10년 뒤인 1900년에는 743척의 어선에 4,350명의 일본인이 멸치어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보시는 표를 통해서 1900년대 상황을 살펴보면 경상도 연해에서는 일본인의 어업이 가장 활발했지만 다른 지역은 거의 조선인이 독점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과거부터 멸치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동해를 비롯해 전남 남한이나 남해안이나 서남해의 도서지방에서는 조선인의 멸치어업이 여전히 활발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인의 멸치어업은 주로 경상남도, 남부, 남해안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10년 뒤인 1915년 멸치어업의 전국적 상황을 보여주는 조선 총독부 자료를 보면 앞서 보신 조선 후기와는 멸치어업의 상황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시의 멸치의 최대 어획지는 강원도가 아니라 일본인이 멸치어업을 시작했던 경상남도가 되었습니다. 또 최대 가공품은 햇볕에 말린 소금멸치가 아니라 삶아서 말린 작업멸치였습니다. 이 작업멸치가 국물을 내는 데 사용하던 바로 이리꼬입니다. 경상남도는 비료 역시 생산량이 가장 많았는데 대부분 멸치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조선 어민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다른 지역에서도 멸치 생산이 계속되었습니다. 우선 한경도와 강원도에서는 멸치 비료인 호시카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또 경상남도 다음으로 멸치 어획량이 많았던 전라남도에서는 비료용 심해가스,
자건, 삶아서 말린 멸치도 많았지만 젓갈도 많이 제조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치에 넣는 멸치 젓갈이 발달한 지역이 바로 전라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통해서 개항이 가져온 시장 통합의 충격에 각 지역의 어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에 일부 살필 수 있었습니다. 동해 어민들은 전통어업을 토대로 일본 농민이 사용할 비료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주로 경상남도 남해안 쪽에 진출한 일본 어민들은 자신들의 전통어업과 가공법을 토대로 일본에 다시용 재료를 가공해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항 후 멸치의 일본 수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삶아 건조한 멸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